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약간 좀 폭락을 좀 멈춘 것 같아요. 폭락을 멈추고 현재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코스피는 2612.34, 2600을 이제 돌파했어요. 돌파를 했고 0.51%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한 1999억, 기관이 1630억 정도 매수합니다. 외국인들이 3858억 매도를 하네요. 삼성은 1.5%, 삼바가 3%, 현대차 0.6, 셀트리온 1.5, 기아가 0.5, 오선주 0.5, KB금융이 0.78, 포스코홀딩스 0.1%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하여튼 오선주가 그 시총 순위가 많이 밀렸네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고, 하이닉스가 한 0.4% 빠지고 있고, LG엔솔이 0.59%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0.25% 정도 오르고 있고요. 개인들이 340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고 있네요. 알테오젠이 2.4%, 에코프로비엠이 1.6, 에코프로가 2.1% 오릅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3.18, 휴젤이 6.4, 리노공업 5% 현재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은 좀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하여튼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그래도 빠지고 있네요. 또 보니까 또 빠지면서 약간 조정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오를 듯 빠를 듯. 하여튼 CPI가 약간 조금 높게 나왔다는데 별 그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다. 그냥 주가 빠지는 것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붙여 써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황당하죠. 하여튼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는데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로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 머무는 거죠.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42,454.12에 거래 마쳤네요. S&P 500도 보니까 전장보다 0.1% 내렸습니다. 5,780.05. 나스닥도 0.05% 밀려서 18,282.05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전에 주요 주가 지수는 그 선물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다 보니까 끈질긴 모습을 보인 데다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년 2개월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등 같은 그런 소식에 고용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 0.1% 상승보다 높은 수치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올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2.3%를 상회를 했고요. 9월 근원 CPI도 전년 동기 대비 3.3% 오르면서 시장이 예상치 3.2%를 웃돌았고요. 전월 대비로도 0.3% 올라서 시장 예상치 0.2%를 상회했네요. 지난 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이죠. 이 실업보험의 청구 건수도 계절 조정 기준 25만 8천 명입니다. 청구 건수가 꽤 많네요. 이는 직전주보다 3만 3천 명 늘어난 수치인데 시장의 그 예상치 23만 1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에 그 8월이죠. 첫째 주 25만 8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게 실업보험이 늘어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이 더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조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고 예상치보다 그 많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 청구 건수는 고용의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재료로 받아들인 거죠. 이에 따라서 S&P 500은 0.47%, 나스닥은 0.75%, 갭을 하락한 채 장이 열렸고, 하지만 갭을 줄이려는 그 평균 그 회기성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주가지수는 낙폭을 줄였고요. 장중에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일단은 그 이날 실업보험 수치는 허리케인이나 그 보잉 파업 같은 그런 외생적인 요인의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왜곡되는 흐름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그 연방준비제도의 그 인사의 발언도 나왔는데,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트 여는 총재가 이날 9월 CPI가 나온 뒤에 그 공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의 이런 변동성은 11월에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부합한다고 하는데,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밝혔고, 전날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과 겹치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9월 회의 당시에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있었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의견이 갈랐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경로가 매끄럽지 않으면 그 자체로 투자자들이 피하려는 불확실성 요소가 되는 거죠. 다만 11월 동결 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이제 금리 선물 시장 보는 것 같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렵 15%로 줄었고 25bp 인하할 확률은 85%로 더 올랐습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 기조를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일단은 뉴욕의 여는 총재가 나의 현재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책금리를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런 움직이는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를 해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도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고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까지 냉각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연방기금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주요 기술기업의 주가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 엔비디아는 1.63%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3조 3,068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시총 2자리를 조금 더 굳혔어요. 반면에 AMD는 이날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칩 그 블랙엘에 대항하는 반도체 인스팅트를 새롭게 내놨는데 투자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하는 듯 주가가 4%나 빠집니다. 투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초강력 허리케인 그 밀턴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초토화하다 보니까 유니버셜 보험의 주가가 12% 이제 급등을 했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뭐 찔끔이라도 오르네요. 다행히 찔끔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 아까 보니까 6만원까지 돌파하더라고요. 6만원 돌파했다가 살짝 빠져가지고 현재 59,800원, 9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중에는 한 6만 100원까지 갔었어요. 역시나 외인들은 많이 팝니다. 397만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다는 거. 기관하고 개미들은 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주도 장중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현재 48,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47,5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486에서 놀고 있고요. 외인들은 34만 주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다. 근데 외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본주 그리고 우선주 할 것 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